이강 진짜 이야기. 자, 오늘은 지난 1월 11일 이낙연 전 당대표가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탈당까지는 안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탈당을 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뜻도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또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기에는 민주당이라는 틀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하신 것 같고, 내막적으로는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한 불복의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낙연 탈당 기자회견하는 날 이전에 민주당에 있던 모 인사께서 또 이낙연 탈당과 제3신당의 길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인터뷰가 실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또 배후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분도 계시고, 이런 복합적인, 그러니까 커넥션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탈당에 이르지 않았나. 특별한 명분은 없죠, 사실은.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 총선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또 일부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 가능성도 점치고 있고, 또 이거를 예전에 DJP 연합하고 비교하는 세력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답변을 드리면은 DJP 연합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DJP 연합은 당시에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DJ가 집권을 위해서 탈호남을 해서 전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또 JP로서는 JP대로 옛날에 자유한국당,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자유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느꼈던 배신감을 토대로 해서 결성된 집권을 위한 플랜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프로젝트였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총선에서 살기 위한 연합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신당은 TK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계속 강조를 해오고 있고, 또 이낙연 신당은 어차피 호남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작게 해서 각자 도생하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파이를 키워서 총선에 임하겠다라는 전술은 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이낙연 신당이 여론조사 보면 한 6%, 이준석 신당이 여론조사 보면 한 10% 나오잖아요. 이 둘이 결합한다고 해서 16%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감소되는 측면도 있고 하다 보면은 거의 뭐 한 10% 선에서 유지될 것 같은데, 향후 총선 구도에 따라서 뭐 총선 진행 과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제 정치를 쭉 경험해 본 바로는 이낙연 전 대표는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고, 호남에서 쭉 국회의원 하셨고 전남지사 하셨고, 다만 이제 총리 시절에 그 화려한 언변, 레토릭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신 것 이외에 그 사람의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이 서사가 없잖아요. 정치적 과정 속에서 서사가 없고, 뭐 많은 뭐 민주당 당원들이 좀 꿀물만 빨아먹고 가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렇듯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도 고민일 거예요. 과연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았을 때 시너지가 될 수 있는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고민이 될 텐데, 여하튼 총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둘뿐만 아니고 이제 금태섭, 양향자 쭉 있잖아요. 이쪽까지 다 결합을 할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선거 제도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병리평으로 돌아가지 않고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한다면은 비례표 포션이 커지니까 그 부분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크게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낙연 전 당대표 탈당 이후에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3명도 탈당을 했습니다. 이따른 탈당에 대한 중앙당의 반응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하고, 그 탈당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또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래 그 세 분, 원래 네 분이었다가 이제 윤영찬 의원은 그 스테이를 하는 거로 하고, 원래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비명계라고 흔히 말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더 많았잖아요. 더 많았는데 이제 그 세 분만 이렇게 탈당하게 됐는데, 뭐 각자의 사정들이 있겠죠. 정치인들이 자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신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지역구 사정이라든지 향후 또 선거에서의 자기의 유불리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지역구 사정이라든지 지역구에 강력한 신인 후보가 있다든지 뭐 이럴 때는 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가서 출마를 벽보를 붙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그 한 분은 잘 모르는데 두 분은 제가 잘 알기도 하는데, 특별히 탈당의 변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뭐 이재명 대표가 다 팔아 최후 통첩하고 이러는데, 그런 이제 우리 정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분들에게 끌려갈 수 있는 당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명심공천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민주당은 지난번 공천도 그랬지만은 공천 룰을 지금까지 변경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그 20%에 한해서 단수 공천 내지는 전략 공천을 하게 돼 있는 거는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최고위원들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서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한 게 정당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거지, 명심공천이라고 해서 그 명심이 반드시 그러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는 것을 원할 텐데 그걸 위한 과정이지, 뭐 자기하고 뭐 친소관계에 의해서 공천한다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게 명심공천이 뭐 뜻하는 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런 건 없을 거고,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해진 이전부터 정해진 룰에 의해서 공천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임혁백 위원장이 혁신 공천에 대해서 깨끗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젊은 민주당이 기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후보님께서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 계신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임혁백 교수님은 한국 그 정치학계의 원로시잖아요. 그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있고 그 레퓨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공천 과정을 잘못 다뤄서 거기에 자기 이름에 누가 되는 행위를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꼿꼿하게 공천 과정을 공정하게 잘 관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